네, 큰 비가 지나가더니 또 날씨가 엄청 또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또 7월의 넷째 주, 셋째 주인가요? 월요일 저희 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은? 주말이요? 걱정과 네, 뉴스에서 정말 속에, 많은 또 폭우 피해 소식을 들으면서 또 수재미인들이 많이 생기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좀 조금씩 나눔을 실천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와, 토요일까지 엄청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요일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폭우 깜짝 지나니까 놀랐습니다. 폭염이 바로 오니까 야, 날씨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좋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방향성을 좀 달리 가져가는데 코스피는 3,200선 회복해서 3,202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0.2%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나란히 좀 상승해 주고 있어요. 오, 비슷하게 또 올라가네요. 그러게요. 네, 네. 삼성전자 지난주에 저희가 드디어 이 오너의 사법 리스트가 끝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삼성 기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또 이번 주 오늘부터 민생지원금이죠. 네, 맞아요. 소비 쿠폰이 발급이 1차 발급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내수주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뉴스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미나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슬기로운 국내 미국 주식 투자 전략 7월 23일 NH투자증권 부산센터 일정이고 네. 세 분 함께 하시는 일정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정세찬 이사님, 네.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출동하시고요. 네. 부산으로 또 부산이 또 핫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휴가철에는 여러분들 휴가가 맞으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은 미리 오프라인 세미나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네요. 네. 날짜와 장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 함께 하시나요?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부산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부산 또 이번 주에 출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출격하시기 전에 또 저희 방송에서 이번 주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예, 또 예. 삼성이 좋아요. 네. 삼성에 또 연이 있으셨던 맞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뭐 평생 이직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뭐 이제 와서 얘기입니다만. 예, 그런데 NH투자증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삼성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한켠에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에 대한 보는 시각도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가 뭐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실제 이 판이 바뀔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트리거는 HBM이 아니라 저는 스마트폰에서 나왔다. 갤럭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예, 그렇습니다. 네. 오, 그 거기에서 또 네, 힌트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들어가 볼 텐데. 그 오늘 저기 이번 주에 금요일에 그 부산이 있는데 세미나. 정세찬 이사님이시라고 수요일 날 네. 예, 저기 해외 담당 미국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이분 세미나는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그래요? 있을까요? 오. 우리가 삼프로 TV에서도 그렇고 많은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의 현지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리만 출신이시고 리만 그 미국의 출신이요?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거의 실시간으로 나누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항상 미국 얘기 물어볼 때 여쭤보면 다음날 그냥 바로 나와요. 지금 그러면 정세찬 이사님이 NH 소속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은 또 한 번도 안 찾으신 것 그런데 같아가지고. 완전히 미국 분이셔서 그래요? 예, 한국말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그 영어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으세요. 조금 서투셔가지고. 제가 영어 불편해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리고 뭐 듣는 귀는 열려 있는데. 예. 말을 못해. 자, 오늘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1위 그룹, 코스닥 1위 업종 요게 제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의미심장한데.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도 메신저를 좀 보내고 왔는데 네. 자, 우리가 이제 관세 유예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그쵸? 8월 이제 초죠. 8월 네. 초에 끝납니다. 한 10일 정도 자, 남았네. 그런데 각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관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벤트고 그렇죠. 또 트럼프는 이 뉴스를 너무 많이 내보내주다 보니까 맞아. 이게 세상에서 관세 유예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주식이 빠질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7월 초에 미니 조정론 이번에 틀린 배경이기도 하죠. 전 이번에도 좀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주식은 지금 되게 심플한 구간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제거된 코스피 1위 그룹 삼성전자. 삼성그룹주 네. 그리고 지난주에 고가 돌파가 된 코스닥의 1위 업종. 뭐 결국에는 뭐 바이오나 또는 바이오 쪽. 뭐 혹시라도 뭐 이제 그 전체 합산으로 보면 2차전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업종들에 주목을 하면 될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우리가 극대화해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네. 선혜 씨와 제가 트럼프 얘기를 하루라도 안 한 적이 있나요? 방송을 하면서? 없는 것 같고 저는 어느덧 이제 8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올해 뭐 하고 지나갔자면 트럼프 얘기를 제일 그렇죠.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정권 2기가 네. 출범된 지 딱 6개월 네. 정도 됐는데 야 6개월이 너무 짧은데 우리가 얘기한 걸로 한 2년 반은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트럼프 얘기를 하루에 뭐 너댓 번씩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트럼프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길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걸로 들으면 안 됐죠. 트럼프가 원하는 것, 되는 대로 됐으니까, 하자는 대로 됐으니까 원하는 건 뭐냐? 금리는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하자고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정말 다 믿으려고 하면 다 믿자. 걸러서 믿지 말고 나쁜 것만 다 믿지 믿자? 말고 오. 나쁜 것만 믿지 말고 다 믿어야지. 왜 관세라고 하는 나쁜 것만 믿고 트럼프가 향후에 금리를 낮추자. 그다음에 비관세 무역을 장벽을 허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할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지금 8월 앞두고 너무 관세 얘기만 하지 말고 뭐 이제 뒤에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네. 관세 이야기가 시장에 반영이 정말 안 됐을까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어닝들이 보면 관세분이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전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다. 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데 그래, 시장은 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국면일 수 있다. 네. 지금 뭐 믿으면서 좀 가자 뭐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자료 보면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항상 뒤에 가면 시간이 좀 네, 가요. 맞아요.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바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켓 네, 네. 프리뷰부터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자료 보면서 간략하게 먼저 네.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세죠. 지금 제가 8월까지 있을 수 있는 핵심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의 대법원 판결 너무 좀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참여연 선거 뭐 이제 뭐 결과는 나오죠. 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주 상장 이거 되게 생뚱맞게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거 끝나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너무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매크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내 종목에 미치는 영향 결국엔 뭘까요? 주식은 실적이 좋으면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적 발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를 시작으로 지난주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22일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22일부터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게 실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원전 그리고 뭐 전력 기기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내러티브로 올랐던 종목들이 뭐 방산을 포함해서 네. 실적이 좋으니까 다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내러티브가 먼저 움직이고 실적으로 그것을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적이 증명을 하면 더 올라가는 사이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실적 발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지금 7월 말에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어요. 네. 뭐 지금 언론 보도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 2주 또는 뭐 한 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세법 개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난주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됐던 해에 대만의 증시는 실적이 EPS 그로소 1%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미국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그 다음에 있는 이 관세 유예만 매몰될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종목별로는 지금의 주도주들이죠. 사실상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다 MSCI 편입 리뷰에서 신규 편입될 후보들입니다. 그러면은 통상 편입 종목들은 편입 당일까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통상 기록하지는 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8월 말일날 실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말월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가 살아있는 증시
큰 조정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봐왔다라고 네. 하는 거죠. 오히려 8월 이후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월 달은 좀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도 8월까지는 아닌 것 같고 9월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관세 이외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벤트가 너무 많고 비관보다도 낙관에 대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갖고 계시는 종목도 수익률이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크게 관세를 개의치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시간 관계로 살짝만 말씀드리면 네. 자, 이 구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혼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센트가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가장 큰 이벤트는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이었습니다. 네. 실제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뭐 받도록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보도죠. 워싱턴 저널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베센트가 파월 해임을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반박했다고요? 이걸 오늘 아침에 또 그 기사는 거짓이야. 가짜야. 나도 시장 혼란스러울까봐 네. 내가 독단적으로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두 개를 정리해 보면 어쨌든 시장을 신경 쓰고 있어. 그쵸. 혼란은 만들고 싶지 않아라는 게 공통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게 사람이 트럼프의 KPI는 항상 뭐였죠? 주식이었어요. 네. 자, 근데 베센트는 여태까지 환율과 채권으로 조 단위의 수익을 거뒀었던 레퍼런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의 금융시장에 대한 KPI와 이해도는 사실 지난 바이든 정부, 심지어 저는 오바마 정부랑도 비교 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정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8월이 아니라 뭐 9월이든 12월이든 제가 걱정을 하는 뭐 9월 이후든 시장에 크래시를 낼 만한 그 무언가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유럽이 저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에요. 유럽이 되게 자존심이 센 나라예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독일 총리가 그동안의 유럽이 무임승차했던 것이 맞다. 인정을 했나요? 예, 방산을 미국이 지켜줬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이 헌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자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실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사실 협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미국한테 좀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네. 어쨌든 독일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거친 연사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베센트라든지 뭐 독일의 메르츠 같은 총리들이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를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오픈 AI와 이제 제미나이, 이제 구글의 이제 구도를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오픈 AI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기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에다가 오픈 AI도 약간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소프트웨어의 기업이 하드웨어까지 잘하는 기업이 잘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두 마리 토끼는 힘들군요. 그쵸? 진짜 이게 기록했던 게 딱 하나 있죠. 테슬라. 테슬라는 뭐 AI도 잘하고 휴머노이드도 잘하고 네. 정말 나오기 힘든 기업인 거죠. 자, 그런데 오픈 AI가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이제 조나단 아이브도 영입을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굼떠요. 자, 그런데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성능 지표에서 오픈 AI보다 높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쓰세요. 네. 저도 많이 맞아요.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회사가 치고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 회사가 너무 비대해지고 이러면 속도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그 속도를 거스르는 게 전 테슬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그 기업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픈 AI가 최근에 감속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시에 지금 제미나이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아직까지도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챗GPT예요. 그런데 챗GPT 말고 제미나이 써보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저도 많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미나이가 요즘에 오픈 AI를 넘어서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고 휴먼 인디케이터들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드웨어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최근에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글은 하드웨어를 안 합니다.
하던 것도 접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헤드셋이나 이런 것들 다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파트너를 전부 다 삼성전자랑 하고 있거든요. 아이 좋다. 그래서 폴드 7, 워치, 버즈에 모두 지금 제미나이가 탑재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속도, 하드웨어,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속도가 오픈 AI가 빠를까요? 뭐 이제 구글이 빠를까요? 구글이 더 빠르겠죠. 그렇게 그렇기 생각하는데. 때문에 지금부터 감속되는 오픈 AI 사이클과 이제 가속화하는 구글의 사이클에서 수혜자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미나이는 삼성과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하면 네. 애플은 또 누구를 파트너사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죠. 아 스스로 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계속 죽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그런 회사는 약간은 좀 뒤로 네.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독단으로 단독으로 맞아요. 집중하는 예. 회사를 보자. 예. 아. 그러니까 혼자 다 했던 회사는 사실 테슬라 말고는 없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실제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실수가 보였죠. 파운드리도 하고 싶고, 펜리스도 하고 싶고, 맞아요. 메모리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트랩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자, 그래서 파트너사와 빨리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확률 높은 베팅인 것 같은데 주식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구글은 애초에 하드웨어를 거의 접고 그냥 하드웨어는 잘하는 데다가 맡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는 네. 것인데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끈은 못 버린 것 같아요. 예. 빅스비 별로 좋지 않은데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최소한의 플랫폼인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요즘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빅스비보다는 이렇게 제미나이가 제미나이가. 또 AI를 맞아요. 받아주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구글에 대한 구도가 저는 향후에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득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실제 제가 그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갤럭시 폴드 7 그리고 갤럭시 워치 그리고 이제 버즈 이 세 가지에 모두 제미나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보통 얘기하는 뭐 이렇게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이런 비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요. 다가올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피지컬 AI, 뭐 로봇 얘기도 가끔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랑 제휴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시장의 예상치가 바로 지금 25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26년도와 27년도 때부터는 앱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훨씬 더 AI에서 중요해지고, 훨씬 더 많은 지출 금액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AI는 그냥 반도체가 전부 다,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그 AI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가. 근데 소프트웨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하드웨어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드웨어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잘하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할 것인가? 그럼 지금 하드웨어를 제일 잘하는 데는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네. 곳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름하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가름하는 어느 정도 타진 것 같다. 가르는. 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가 계속 될 것인가? PBR 1배, 1.5배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기존까지 우리나라가 왜 저평가 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저평가 요인이 북핵이었는가? 이제 아닌 거 너무나 잘 알죠. 예, 그러면 아니면 뭐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인가? 사실 그건 되게 애매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시가총액과 주가지수의 괴리입니다. 보시면 미국은 시가총액과 주가지수가 같이 가요. 네. 그렇죠? 심지어 이게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을 해도 자사주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과 주가지수는 항상 같이 갑니다. 네. 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처참하죠. 어,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네. 늘었는데, 그죠?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지수는 정체였던 거예요, 이렇게. 자, 왜 그랬을까요? 시가총액만 늘고 주가지수는 변동이 없는 이벤트. 물적 분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싼 거는 90%가 다 물적 분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엔 또 뭐죠? 계산을 해보니 배당이 낮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홀딩 컴퍼니 시총 최상위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 대비 배당이 절대 낮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물적 분할한 기업들이 시총을 엄청나게 불려 놓으니까 전체 평균으로 해버리면 배당률이 낮아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가장 핵심이 결국엔 상법 개정이었고 그게 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로는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디스카운트는 어렵다. 그래서 PBR 0.8배가 바닥인 것은 저는 이제 좀 다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PBR 1배 정도 수준인 지금이
장기 평균의 하단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 뭐 어느 정도의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진짜 머니무브의 가장 큰 증거, 여러분들 이거 캡처하셔야 됩니다. 캡처. 네, 왜냐하면 자, 한국 갤럽에서는 네. 매년 그 해에 이제 어떤 재테크가 가장 유망한지 모든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역전했습니다. 야, 오, 이거는- 2020년, 2023년 보면은 진짜 갭 차이가 큰데요. 네. 자, 이건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주식 말고도 또 엄청 급등한 게 하나 있죠. 네. 가상자산이에요. 아, 코인이 지금 9% 정도. 그렇죠. 자,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부동산의 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뭐냐면 30대 이하예요. 30대 이하는 높다고요? 그렇죠. 부동산을 많이 꼽았어요? 되게 많이 꼽았어요. 꼽아요? 어. 오. 자, 부동산의 메인 플레이어는 사실상 4050, 그렇죠. 6070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그나마도 많이 높게 나온 것은 30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거는 이 우리가 보는 지표보다 훨씬 더 많이 뒤집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주식이 1등 해보는 거는 저는 근 10년 동안 없었어요. 이 팬데믹 때 주식이 엄청 많이 올라갔을 때도 이거밖에 안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정부의 머니무브는 성공했다. 아하. 조짐 시그널 상으로입니다.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실제 앞으로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데이터는 한국 갤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제 과거 수치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30% 이상 급등한 것은 유례가 없다. 사실 이 부동산도 23%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안에 그냥 아파트 이건 아니고요. 뭐 토지라든지 빌딩 이게 다 짬뽕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주식과 개별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이 뒤집혔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향 머니무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고 가상자산이 이렇게 비중이 네. 높다는 건 네. 어쨌든 위험자산 쪽으로 불이 그쵸. 반짝 켜졌는데 그 맞습니다.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경제도 안 좋다 그러고 이러는데 네. 어쨌든 이게 유동성의 힘일까요? 정책과 더불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은 사실상 우리 뭐 경제 역사와 함께했죠. 계속 유동성 쭉 늘었고 네. 올해도 한 이제 M2 기준으로 18%까지 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돈이 그 동안에 부동산으로 쏠렸던 거죠. 사실상 네, 전부 다. 더군다나 이제 대출까지 정부에서 많이 열어주니까 쏠렸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주식으로 온 것인데 네. 가상자산은 사실상 물길을 미국이 열어준 거죠. 미국이. 네, 지니어스법이나 네. 이런 것들로 서명 물길이 기준. 열어준 거고 주식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길잡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럼 미국의 정부는 올해 1년 차고 한국의 정부는 채 1년도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책 방향이 적어도 3년 이상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가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사이클은 계속 가능성이 될 것이다. 맞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걸 만든 주체가 이제 1년 차잖아요. 둘 다. 그러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미분값이 줄어드는 것이 그 정부의 이제 2년차 이후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2년이 남았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클을 좀 즐길 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가상화폐 지니어스법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달러주의를 좀 강화한다는 건데 저는 계속 이거 약간 모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가 약달러를 또 좋아한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지. 예.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자꾸 혼재돼서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약달러와 달러 패권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달러를 좋아한다는 거는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죠. 네. 예, 그러는 건 이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공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와라. 그 대신에 너네가 경쟁력을 키워줄게 하면 약달러가 필요하죠. 네. 하지만 지금 미국의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연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핵미사일 관련했을 때보다 연준이 금리 올렸을 때가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더 움직이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의 사용 비중이 이제 거의 90%입니다. 최근에 조금 밑돌고 있는데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자, 이걸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미국의 채권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빚을 돼도 사람들이 덮어놓고 사줄 거라고 하는 공고한 믿음이 있어야 네. 자,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통상 이것을 보통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은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네. 채권이 잘 소화가 돼야 돼요. 채권을 잘 소화시키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죠. 네.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근데 자꾸 국가별로 보면 얘네들이 자꾸 팔아요. 미국은 자꾸 금 사고 채권을 팔아요. 네.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은 덮어놓고 사줄 만한 채권이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금 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인 야. 거고, 이게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 맡겨서 자발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네.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 한거하는 것이 바로 개별 국가들의 스테이블 코인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 어찌 보면 명분상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러고 약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수요가 있을 것이냐. 결국엔 달러다. 예.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용카드에 우리는 신한카드 쓰고 현대카드 쓰지만 다른 나라 가서 어디서든 쓰려면 비자나 마스터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 네. USDC, USDT라고 보면 이게 박혀있는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랄까 그거를 방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인도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가치도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듣고 한 5분 요약 지금까지 해주신 거 좋습니다. 5분 요약 좋습니다. 차분하게 듣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매번 할 때마다 보겠습니다. 어색하네. 자,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 유예가 됐다, 이제 관세 유예를 앞두고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마치 시장의 균형감을 찾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사이클이다. 가장 첫 번째로 실적 발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그룹의 대부분 판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상으로도 8월에 MSCI 리뷰가 있기 때문에 주도주, 시총 최상위,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국면이라 관세만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기는 아주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AI 진영에서 한 가지 좀 변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맨 처음 나와서 시장을 석권했던 오픈 AI가 조금 감속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반면에 오픈 AI에 밀려서 약간 좀 서름을 받았던 구글이 제미나이로 가속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마침 그 가속화 과정에서 하드웨어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삼성전자와 같은 AI를 실현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26년부터 27년도는 시장의 예측에서도 바로 앱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인프라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사이클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 증시가 디스카운트를 받은 요인은 저는 다른 무엇보다 바로 시가총액과 주가지수 간의 괴리, 즉 물적 분할이 가장 큰 디스카운트의 배경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상법 개정 이후로 적어도 이 과정은 아주 힘들게 됐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다시 하단이 0.8배로 떨어지는 상황은 저는 앞으로 좀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어쩌면 지금의 PBR 1배 내외가 시장의 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증시가 끌어올려지면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면 돈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식은 사면 오르는 것이고 팔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재테크 유망 수단이라고 봤을 때 이제 갤럽 설문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형 머니 무브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8월 1일 그 이후는 이제 유예 없다고 러트닉이 얘기를 했죠.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이거 관세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라는 거 한편으로는 있긴 있거든요. 네.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베트남 증시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관세율 20%로 합의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합의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20%고 환적 관세율 40%예요. 근데 우리나라 관세율은 지금 25%인 거죠. 그런데 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말과 협상을 했다는 말에 뭐 큰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베트남 20% 플러스 알파면 거의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주가는 신고가에 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너무 오히려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8월 1일 전후로 우리는 4월 달에 패닉을 받기 때문에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내리려잖아요. 그러면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품목별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예가 있다라고 미리 얘기하면 협상이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중국산을 안 쓰려면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한국산이에요. 근데 그럼 중국산도 50% 이상 높여놓고 한국산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 해지는 떠나서 공급망이 네. 엉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미국은 합리주의적인 기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부에서는 또 글로벌로도 나가보고요. 여러분들 관심 업종도 이번 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또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길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57% 상승, 코스닥은 0.28% 하락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업앤다운 갈까요? 해외부터 갈까요? 국내부터 갈까요? 해외부터 갔다 옵니다. 네. 자, 먼저 해외 리뷰하고 국내 리뷰 이후에 늘상 했던 대로 해외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같이 봐야 될 종목 이렇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서 첫 번째는 해외예요. 자, 보시면 지금 중국의 리오토는 오르고 프랑스의 르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EV 전환 속도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에서도 많이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레거시의 기존의 상황을 좀 버려야 빨리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글로벌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금리는 여전히 4.5에 다다랐었는데 바이오들이 못 참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BB와 같은 기계 업종들이 이제 전력기기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고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도 추가 상승을 했고 이튼도 전력기기인데 이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좋다. 공통점은 이제까지 내러티브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더 올라버리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를 만족시키는 걸 넘어서 우리가 기대한 게 맞구나라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사이클이 지난주에 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반대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 주가가 좀 부진해요. 저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크게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자 왜냐면 실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제일 이제 이익이 좋아야 되는 회사는 당연히 SK 하이닉스죠. 근데 SK 하이닉스의 내년도에 영업이익 그로스가 채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 엄청 성장을 해봐야 이제 연중에 하향 조정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도 뭐 메모리 반도체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오히려 갤럭시나 이런 쪽을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댓글 창에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관련 손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화 베이스의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은 동력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분과 실제 사업화는 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지금 카카오페이와 이런 카카오 종목들을 보면 기술적인 과매도권까지 진입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이렇게 더 팔거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실익은 없고 어쩌면은 뭐 기술적인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한 것 같은데, 기술적인 대응과 사업이 잘 돼서 지속적인 우상향은 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투매하시기보다는 조금 버티시거나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는 좀 매도 찬스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의 부진. 그것들이 조금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희소성에 기반한 소부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HBM 본딩 장비가 더 이상 희소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성에 기반한 소부장 투자보다는 사이클,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소부장들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오른쪽에 보시면 한솔케미칼, 네. 소재 기업이죠. 삼성전자 향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주 시장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펩트론과 많이 올라갔어요. 케어젠 같은 약간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지금 진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연초부터 바이오 업종에 대한 애정이 좀 있다라고 맞아요.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4.5% 상황에서도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금리. 그쵸. 네. 4.5% 금리에서도 이 정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약간, 뭐랄까요. 팬데믹 이후만 보시고, 오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나라 바이오가 굳이 금리가 엄청 낮아야 올라갈까? 통상적으로 좀 맞는 말 같잖아요. 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미약품, 예전에, 한미약품, 뭐,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 2015년 이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기준금리 인상기였어요. 시중금리도 거의 3% 가까이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 우리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 이전에 제일 높은 금리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만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틀렸다. 네. 예, 바로 직전에 바이오 붐이 기준금리 인상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팬데믹 당시에 그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만 놓고 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좀 주목해볼 만한 이제 미국 기업도로 자료 보시면서 네. GE 버노바, 캐터필러. 자, 이게 AI 인프라의 좀 두 번째 사이클 넘어서 세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력기기가 좋다는 얘기는 다 알았어요.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외신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그래, 데이터 센터. 이것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건설. 결국엔 다 굴삭기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맞는 말 같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에너지 건설, 거기도 필요한 자원 개발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찾다. 그러니까. 계속. 몇 차까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굴삭기가 엄청 절어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 예. 근데 지금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중국에서의 인프라가 사실 지난해 굉장히 부진했고, 하지만 이게 좀 올해부터는 플러스 성장이 나오긴 나와요. 네. 자, 그런데 또 전쟁 중이라 사실 지금은 무기가 굴삭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 1년, 2년을 보면 저는 종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인 휴전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방산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방산주들이 너무 좋은데 방산주들이 올라갔던 만큼 우리가 반대로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것들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포트의 아주 일부분 정도는 굴삭기로 좀 해지를 해놔야 라고 이제 좀 포트의 안정성이 특히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재건. 그렇죠. 그렇죠. 나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목별로는 굴삭기가 이제 방산 부품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 엔진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얘가 좋아도 좋고 제가 좋아도 좋을 때 어.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은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GE 버노바, 캐터필러 넘어가면서도 자, 그 방산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이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이 미국 바이오텍이 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방산도 미국 방산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유럽 방산이 좋으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되게 좋은 네. 2차 트리거가 나왔죠. 미국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미국 바이오는 안 좋아요. 왜냐? 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뭘 봐야 되느냐? 글로벌 1위 바이오 시밀러 업체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도즈예요. 스위스의. 산도즈. 네, 노바티스의 자회사인데 네.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금리가 높아서 미국 바이오텍이 빠진다? 이게 오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도즈는 특별한 재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긴 있습니다. 네. 뒤에 말씀드릴 텐데 예, 시밀러 회사 1등이고 네. 또한 최근에 이제 내년 이후로는 빅파마들의 특허 만료가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빅파마들이
예를 들어 머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키토르다인데 네. 좀 있으면은 이제 특허 완료가 다 다가와요. 풀린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디 하나 좋아지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제 시밀러 업체들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여기가 키토르다 시밀러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자, 그런데 이 산도즈가 신고가를 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산도즈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계획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다잘렉스 SC, 오크레부스 SC라고 하는 뭐 SC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피하 제형이겠죠. 네. 네. 근데 이 다잘렉스와 오크레부스는 뭐냐면 골수암 혈액암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엄청 크죠. 네. 그래서 합치면은 둘이 합쳐서 한 25조 원화로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를 누가 공급을 할까? 우리나라 알테오젠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금리가 빠지고 하면은 바이오가 좋고 금리가 오르면은 바이오가 안 좋고 그럼 바이오 기업은 왜 경영을 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 뭐 금리만 따라가면은 네. 우리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또 과거에도 금리 기준금리 인상기 한 중간에 한미약품이나 바이오 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실제 미국 바이오가 안 좋을 때 유럽의 바이오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게 시밀러 업체인데 이 시밀러 업체의 향후 계획에서 다잘렉스와 오크레부스에 대한 기획이 나왔고 여기에 파트너사는 한국 기업이다. 이게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을 좀 봐야 되는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리상으로는 네. 워낙에 바이오 기업이 뭐 임상 막 3상 가는데 진짜 오래 걸리고 돈이 맞아요. 필요한데 네, 어쨌든 땡겨 와야 되고 그러면 저금리에서 그게 좀 네. 더 자금 조달이 쉽다 이제 이런 이슈가 그런 있는 얘기를 많이 거잖아요. 하죠. 네. 근데 이제 네. 이런 이슈가 나오는 바이오 기업과 좀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 기업과는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예, 맞습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너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 부족한 면을 잘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오해는 없어야 돼요. 네. 자, 특정 종목 얘기해도 되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네. HLB 그룹 같은 경우는 네. 파이프라인이 보면 대표 파이프라인만 보면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거는 금리가 낮아야 평균 수익률이 높은 것이 맞죠. 네, 왜냐하면 당장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파이프라인이 되고 말고라서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건 듀레이션이 긴 종목이다. 사실 그게 전문 용어로는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르는 종목이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금리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해진 타임라인대로 예를 들어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또는 플랫폼이라서 사업의 구도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금리만 따라가서 우리가 바이오 플레이를 한다면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최근에 흥미로운 변화는 바이오 ETF가 신고가를 갔거든요. 네. 신고가를 간 날이 바로 4.5%가 넘어간 날이에요. 미국 금리가. 최금리가. 금리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설명이 안 되네. 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 바이오 같은 종목조차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크로 보지 말고 매크로는 섹터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또는 이제 이런 뉴스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매크로로 빠질 때는 좋은 기업은 사야죠. 그죠? 그럼 매크로가 정상화되면 그 종목은 좋은 수익을 거둬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은 더 기업에 관심을 좀 더 높이실 때가 됐고 마침 지금 바이오가 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순환매장세가 너무 네. 빠르니까 여기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아니면 좀 눌려 있었던 바이오나 2차 전지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걸 저번 주에 많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과 네. 아니면은 차장님은 오늘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개별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셔도 좋겠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에 계속 코스닥을 이제 볼 때가 됐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 1, 2위 업종은 뭐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업종의 사이클보다 시장의 사이클이 항시 더 우선한다. 그리고 그 시장이 한번 돌았을 때 맞는지 틀린지는 기업이 증명하는 겁니다. 네. 실적이든 뉴스로든. 어.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낙관을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전에 배터리 아저씨로 이제 과잉 확진 편향 낙관을 했었던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저는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버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2년 전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반대예요. 네. 모두가 다 배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 그런데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CATL이에요. 신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전기차에 대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교체 사이클이 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미션들이 있지만 삼성전자에도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에서도 피겨 AI가 배터리 폼팩터를 최근에 공개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1등은 옵티머스인데 옵티머스는 이미 우리나라 LG 엔솔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새로운 폼팩터가 등장을 하고 배터리의 형질이 바뀔 수 있는 이벤트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업종 지금도 되게 비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싼 배터리 주겠죠. 그래서 제가 왜 한번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 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올라갔다 올라가는데 하반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침 아마 실적이 돌면 공기업이 대주주라는 점과 PBR이 0.4였다. 그리고 얘도 알고 보니 뒤에 홀딩스 붙어있네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4.18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자각이 늦어요. 네, 맞다가 되게 많아요. 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봐야 되는지를 이제 좀 가볼까요? 네. 네. 자, 이번 주에 지금 보셔야 되는 것들 네. 저는 이렇게 시선에서 집중이 될 거는 삼성그룹주들. 네. 시선에 이제 시장이 전환되는 국면은 코스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 새로운 시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PBR 밸류에이션인데 노란색이 삼성전자고요, 네.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삼성전자의 PBR 밸류에이션이 코스피와 만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에는 매수 타이밍이 됐던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최근에 역전까지 살짝 되기도 했어요. 네네네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코스피를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익성이라든지 다른 ROE 지표를 보더라도 코스피 평균보다 어지간하면 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삼성전자의 PBR이 코스피보다 낮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 PBR이랑 삼성전자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뭘 사는 게 유리하다. 삼성전자 그룹, 삼성그룹주를 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요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그 사이클에서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어떻게 되든 HBM4가 성공을 하든 이거 다 별개로 PBR로도 지금 삼성전자는 너무 비관하면 안 되는 자리까지는 왔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제 제가 갤럭시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갤럭시 좀 알려주세요. 뭐가 좋아? 네, 갤럭시 폴드 7이 공개가 됐죠. 네. 갤럭시 폴드 7이 과거와 다릅니다. 자, 갤럭시 폴드 7 전까지의 삼성전자는 애플의 감성에 밀리고 그 다음에 중국산 업체들의 하드웨어 스펙에서 밀렸어요. 네. 그럼 뭘 할 수가 없는 샌드위치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AI는 구글 제미나이랑 제휴를 하면서 실제 이 AI로 아예 모르는 지역에 여행을 하는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미나이 다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제미나이를 왼쪽에 두고,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왼쪽에 두고 네. 내가 평소에 쓰는 화면을 오른쪽에 두고, 이건 폴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할 화면을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를 왼쪽에 제미나이한테 넘겨서 물어보는 기능들을 이번에 넣었어요. 야, 그냥 진짜 패드를 가지고 다니는, 그쵸.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이제 AI한테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네. 그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폴드를 내가 왜 써야 될까? 그러니까. 에 대한 이유를 이번에 처음 설명했던 거고, 제가 즐겨보는 이제 그 유튜버 중에 주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그쵸. 예. 왜 좋아하는지 우리 비밀로 하고.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사실은 소비자들의, 특히나 여성 소비자들의 폴드에 대한 인식이 제가 궁금해서 그거부터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다 폴드를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여성 유튜버가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폴드는 무거워서 안 쓰잖아요, 여성분들이. 근데 그게 여성 유튜버의 입으로 나왔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 들고 실제로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제가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얇기입니다. 그래, 네. 진짜 얇다면서요? 예, 보시면 엄청나게 얇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놀랐지만 이건 중국이 더 놀란 거예요. 뭐지? 한 거죠. 근데 보면 이게 화웨이에서 아니다. 아직까지 월드에서 제일 얇은 거는 아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유튜버들이 그래? 하고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봤나요? 네. 네. 근데 삼성이 더 얇았어요. 오. 알고 보니까 이 보호 필름 이런 거를 떼고 이제 한 기준으로 이제 화웨이가 얘기한 거고 실제로 그냥 나온 스펙으로 해보니까 네. 더 굵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삼성이 우리가 제일 얇았네요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일 얇은.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얇은 폰을 다시 삼성전자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축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축제? 배터리. 이 배터리가 지금 화웨이에서는 카본 실리콘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량이 훨씬 3분의 2가 많죠. 네. 삼성전자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삼성전자 다음 미션입니다. 이걸 해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더 얇게 만든 상황에서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배터리가. 네. 근데 중국이 배터리 강국이라서 먼저 내수용으로만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했고 삼성전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누가 할까요?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에서의 형질 변경 이벤트가 남아있다 라는 것은 2차 전지 대형이 아니에요. 이 소형에서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세를 몰아가지고 중국을 이제 이기려면 배터리에서 실리콘 카본 배터리에 대한 솔루션을 내년 정도에는 알려줘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말고도 그룹주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사실 이렇게 사진까지 붙여서는 잘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오너일가 분들한테.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일이 나왔으니까 네. 우리는 이 그룹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잘 보시죠. 삼성그룹을 왜 봐야 되냐? 삼성전자가 좋아진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물산 가치 좋아지죠. 생명이 배당 여력이 높아지죠. 그걸 받는 대주주도 너무 좋죠. 여기 아까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분리과세 된다라고 치면 이 계산해 보면요. 전해 합산과세 됐을 때보다 올해 세후 배당액이 2배 늘어요. 2배나 늘어요. 네. 그러면은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액을 늘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침 내년까지 5천억 원 정도의 매년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좋아지면 결론적으로 물산, 생명 뭐 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다. 네. 근데 여기에서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인적 분할 공시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 그룹주들은 지금은 어떤 뭐 편식보다는 지금 다 골고루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는. 제일 수혜는 전자일까요? 그거는 다음에 세미나에서 수요일 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이 네. 이제 코스닥 얘기입니다. 네, 코스닥 얘기를 좀 자료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코스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려요. 이유는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100%의 확률로 반복됐던 패턴, 코스피가 10% 내외의 아웃퍼폼을 하면 다음에는 코스닥장이 왔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100%의 확률에 있었는데 이 깨진 거죠.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에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왜 깨졌을까를 보면 상법 개정안과 밸류업이었죠. 그러니까 즉 그냥 코스피만 좋은 이벤트가 2회 연속 있었고 자 미뤄졌던 만큼 내년에는 코스닥장이 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마침 2차 전지나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전혀 부각을 못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게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어떻게 보는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바이오 ETF를 가지고 하나 그려봤어요. 네. 왼쪽에. 그런데 보시면 24년도는 알테오젠 사이클이었고요. 25년도 초는 ABL 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사이클이었고 그런데 하반기부터는요. 삼바 인적 분할하죠. 셀티온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 매출액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과 ABL은 그 기업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반기에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씩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발 자전거가 자륜구동으로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간접 투자도 저는 충분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또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에 저는 이제 이런 관세 이런 것보다도 그 산업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소형 전지에 대한 이제 변경이 이벤트가 있고 대형 전지에 대한 좀 좋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중국산 이제 못합니다. 흑연이 흑연. 네.
더블 관세에 맞는 거죠.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많이 올랐었죠. 네.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중국과의 지금의 어떤 그 싸움에서는 아직까지 좀 열세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올라갈 때 가장 좋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싼 종목.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이번 장에는 크게 뭐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타가 많네요. 이 바닥에는 뭐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항상 한 주 처음에 나오셔서 방향 쪽 잡아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아닙니다. 뵙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혁진 차장 이것도 월요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0.4%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권까지 지금 낙폭을 축소해서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한 주 또 시작해 보시고요. 저희 내일 인사드릴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날개 잃은 천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쑥스러워. 날개가 어디 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내일 저희는 더 네, 뵙겠습니다. 재밌는 네. 이야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